안녕하십니까. C++ 19번째 시간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 클래스 등을 배우면서 클래스의 속성들, 중복으로 함수를 정의한다던가 아니면 생성자, 소멸자 등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학습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학습을 하게 될 다형성은 객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형성을 배우고 나면 이제 진정한 객체를 내가 객체를 왜 사용을 하고 객체를 어떠한 데이터와 속성을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무한하게 클래스가 확장해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다형성 객체 OOP 프로그램에서 다형성을 잘 다루면 어느 정도 실력자라고 인정을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클래스 객체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다형성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다양한 타입의 객체를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목차는 다형성이란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가상함수, 다음에 추상 클래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형성이랑 영어로 폴리모피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좀 길고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냥 우리는 한글로 다형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폴리모피즘의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영어로는 폴리모피즘으로 콤마를 하나 찍어줄게요. 예. 할게요. 그래서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동작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다. 객체가 내가 어떠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자동차 객체가 자동차 객체지 무슨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죠? 자,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 도식화를 보면 자, 이동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내가 이동이라는 명령을 딱 줬어요. 그죠? 자, 객체가 강아지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는데 이동이란 명령을 딱 주면 강아지는 네 발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사람은 두 발로 이동하죠. 그래서 두 발로 이동할 겁니다. 자동차는 네 바퀴를 굴려서 네 바퀴로 이동하겠죠. 자전거는 두 바퀴로 이동할 겁니다. 자, 이처럼 실상생활에서도 똑같은 명령을 줬는데 결과물은 어때요?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다형성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는 그냥 누가 어떠한 명령을 듣던 말던 나는 그냥 이동이란 명령만 어떻게 브로드캐스트를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송국에서 뭐 여러 방송국 채널들이 있죠. 거기서 불특정 다수한테 뭔가를 미디어 플랫 컨텐츠를 방송을 하죠. 브로드캐스트를 하죠. 그러면 그 브로드캐스트를 보는 사람은 TV를 통해서 보던가 아니면 PC를 통해서 보던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와 비슷하게 뭔가 나는 이동을 했어요. 이동이라는 명령을 딱 내렸어요. 내리니까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네 발로 걷기 시작하고 사람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자전거는 두 바퀴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다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쓸 겁니다. 자,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안에 벨이라는 객체가 있을 거고요. 그죠? 물론 이 안에 또 벨 안에도 객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할 겁니다. 벨을 상속받고 있는 객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벨이라는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우리가 뭔가 그 스마트폰에 전화가 온다든가 문자가 온다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뭔가 노티를 하는 용도로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되죠. 드르르 울리는 진동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객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폰북 전화번호 북이죠. 전화번호부. 그래서 폰북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홈 런처.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딱 켰을 때 나타나는 배경화면 그거를 우리가 홈 런처라고 그러죠. 자, 이런 기본적인 객체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전화가 왔다고 스마트폰 디바이스 쪽에서 노티를 줍니다. 이렇게 노티를 주면
벨이라는 객체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따르릉 울려야 됩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객체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드르르 떨어야 되죠. 진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폰북이라는 객체는 뭘 해야 돼요? 아, 전화가 왔구나. 그럼 어떤 전화번호인지 조회를 해서 내 폰북에 있는 홍길순한테 전화가 왔구나. 홍길동한테 전화가 왔구나. 발신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죠. 홈 런처는 뭘 해야 돼요? 전화가 왔으면 화면이 백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딱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런 기능. 그죠? 그러면 전화가 왔다는 거는 딱 동일한 동작인데 각각의 하는 일들은 다 다른 거죠. 벨은 따르릉 울리고 바이브레이션은 진동을 울리고 폰북은 발신자 표시하고 런처는 화면을 켜고 그죠? 이게 바로 다형성. 뭔가 내가 동일한 액션을 딱 취했을 때 하는 일들이 각각 구현되는 객체마다 구현되는 거. 이걸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형성에 대해서 조금 감은 오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코드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상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코드로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보시면 콜 클래스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에는 콜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어요. 이 멤버 함수에서 하는 일은 콜이라는 거를 화면상에 콘솔 창에 프린트 해주는 출력해주는 기능만 있습니다. 콜 그다음에 물결 두 개 있죠. 굉장히 간단한 클래스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벨이라는 클래스가 상속을 받았어요. 다음에 발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또 상속을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벨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발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서 콜 클래스에 존재하는 콜이라는 멤버 함수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벨은 따르릉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콜이라고 영문으로 출력되는 걸 갖다가 한글로 따르릉이라고 바꿨고요. 다음에 콜이라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있는 콜은 드르르라고 바꿨어요. 되겠죠? 자, 이렇게 상위 클래스가 있는 걸 갖다가 하위 클래스가 상속을 받아서 재정의를 하면 이 그 멤버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 각각의 자기의 똑같은 기능, 콜이라는 똑같은 기능을 쓰지만 객체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각각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다형성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실제적으로 코드를 한번 코딩을 해보면서 다형성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새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폴리모피즘이라고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형성이란 얘기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램 중에 C 계열 말고 저쪽 자바 계열 쪽에서도 하는데요. 또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소스로 구현해내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원리를 잘 바꿔주시면 자바 쪽에 만약에 언어를 하시더라도 별 문제 없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IO stream 그 다음에 include string using namespace standard 네, 자 됐고요. 자, 먼저 콜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클래스 얘가 이제 페어런트 클래스가 되겠죠. 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이곳에다가 void 콜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기능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콜 전화 왔어요 라고 이렇게 노티를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가서 이 콜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인데 벨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얘가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콜이라는 멤버 함수를 갖다가 재정의를 하는데 여기가 따르릉이 아니라 나는 벨이니까 나답게 따르릉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능을 변경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 기능 말고 나는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 벨 펑션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따르릉 하면서 나는 벨 펑션이야 라고 한번 알려주겠다. 이런 기능들을 갖고 추가해 준 거죠. 콜이란 클래스를 받아서 콜을 오버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로운 멤버 함수를 추가해 줬습니다. 자, 다음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아까 진동이었죠.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멤버 함수 만들어 줄게요. 자, 다음에 얘는 진동이니까 콜이라는 액션이 왔을 때 얘는 뭘 해야 돼요? 호출이 왔을 때 드르르 진동이 와야 되겠죠? 드르르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와갖고 실제로 클래스를 한번 선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벨 클래스를 만들고 나서 벨 클래스를 쓸 때는 타입을 이렇게 벨 클래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죠. 그죠? 자, 근데 다형성이란 거를 이용할 때는 상위 클래스 타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 자, 동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포인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콜 클래스가 아니라 벨을 이용할 거죠. 그래서 벨이라고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ew 이제 객체를 어떤 객체를 생성하냐면 벨이라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구문 이제 처음 볼 텐데요. 자, 타입이 우리가 여태까지 동적 객체, 동적 메모리 할당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고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학습을 했죠. 근데 객체를 만들 때 같은 타입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상위 클래스로 만들고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 처음 보셨을 텐데요. 이게 다형성의 기본입니다. 상위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입을 이렇게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러면 객체는 어떤 객체 생성된 거예요? 타입은 자료형은 상위 클래스지만 실제 객체는 자식 객체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벨이란 걸 이용해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멤버에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멤버에 접근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분명히 벨이라는 거에는 벨 펑션, 그 다음에 콜 이렇게 멤버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것만 접근이 돼요? 콜만 접근이 되죠. 그죠? 이 이유는 내가 만든 객체는 벨 객체이지만 제한을 둬버린 거죠. 어떻게? 부모의 타입으로 제한을 둬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나라는 객체가 세상에 존재를 했지만 아버님이 너는 내 스타일대로 자라야 돼. 내 스타일대로 어떤 직업도 가져야 돼. 너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아버님 스타일로 이 자식 객체의 성격을 딱 만들어버린, 제한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에만 접근할 수 있다? 콜은 다 있죠. 부모한테도 있고 자식한테도 있는 모든 기능이죠. 그래서 콜이라는 객체에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이브레이션도 한번 똑같이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도 어떻게 되겠어요? 타입이 누구 타입이에요? 부모 슈퍼 클래스의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브레이션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콜에만 할 수 있고 바이브레이션 펑션이란 거 자기 거지만 자기 거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성이 좀 처음에는 하시는 분들은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식 객체 두 개를 만들었고요. 타입은 콜 클래스로 상위 클래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객체에서 콜이란 거에 다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누가 호출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딱 보면 콜. 딱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 캐치가 될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좁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콜 클래스에 있는 콜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영어로 콜 이렇게 찍어줘요. 자, 자식 클래스에 있는 얘는 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콜 클래스를 오버라이딩해서 따르릉이라고 한글로 해주고 있습니다. 발브레이션은 콜 클래스 콜 함수 똑같은 멤버 함수를 갖고 있는데 얘는 드르르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애써서 이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었는데 자료형이 타입이 다 부모한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접근해서 콜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벨 객체나 바이브레이션 객체가 호출하는 녀석, 콜은 누구 거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면 영문으로 콜인 거 봐서 누구 거? 내 게 아니고 부모 거, 그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다형성, 그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걸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상속받아서 똑같은 기능을 쓴다. 별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어차피 상위 클래스에 있는 함수만 쓴다면 굳이 상속을 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죠? 오버라이딩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거. 이렇게 상위 클래스로 다 자료형을 만들고 객체는 다 다른 거예요. 이럴 때 멤버에 접근을 했을 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객체, 벨이면 벨, 바이브레이션이면 바이브레이션,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가상함수라고 합니다. 자, 가상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장표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콜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벨 클래스 있는데 따르릉 했는데 따르릉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콜 클래스 나오죠. 상위 클래스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항상 상위 멤버가 호출된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문제점은 하위 클래스에서 애써서 만든 내 거이지만 벨 펑션이란 거, 바이브레이 펑션이라는 거 내 거이지만 접근도 할 수가 없죠. 아까 보셨죠? 소스에서. 그래서 하위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거에 접근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콜 클래스가 아니라 내 콜 클래스 재정의한 드르르 따르르 내 객체에 맞는 함수 멤버가 호출되도록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다음 장에 나오는 가상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상 함수란 상위 클래스의 멤버를 가상 함수로 정의해서 하위 클래스의 멤버가 호출되도록 만든다. 자, 뭐냐면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인데 위쪽 상위 클래스 앞에 멤버 앞에 어떤 키워드를 붙여줬냐면 버추얼이라는 가상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소스죠. 그죠? 콜클래스 상속받고 콜클래스 상속받고 벨이라는 객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행을 해보면 이제 부모 상위 클래스에 있는 콜 멤버가 호출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자식 객체, 애써서 내가 만든 자식 객체, 재정의한 따르릉이 이렇게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드르르. 자, 실제로 코드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어디다가? 상위 클래스에다가 너는 그냥 가상의 역할만 해줘. 그래서 버추얼이라고 키워드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는 실행 도중에 얘는 가상이구나. 얘는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벨이면 벨 객체죠. 그러면 다 벨, 자식 객체에 콜이 호출될 수가 있겠고요. 바이브레이션도 바이브레이션에 콜이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컨트롤 키 눌러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이제 어떻게 나와요? 아까하고 다르게 각각 벨이면 벨에 있는 콜이 호출이 돼서 따르릉이라고 찍혔고요.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면 바이브레이션에 있는 기능이 찍혔습니다. 자, 이렇게 가상함수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받아서 쓸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없겠죠. 그러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버추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가상함수를 만들면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재정의해서 그 타입은 똑같은 타입이에요. 벨이나 바이브레이션이나 타입은 콜클래스 똑같은 타입입니다. 하지만 호출을 했을 때 누가 호출돼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멤버가 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에서 중요한 건 타입이 같다. 타입이 같은데 여러 가지의 객체를 넣어서 그 객체에 맞는 각각의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다양성의 키포인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시 장표로 와왔고요. 자, 그러면 추상 클래스 좀 더 나가서 추상 클래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함수 헤더만 존재하고 함수 정의는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하도록 한 클래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가상 함수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콜 클래스란 건 콜 클래스 그다음에 콜 클래스는 밑에 쪽으로 저기 자식들한테 콜이라는 member를 재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얘가 콜 클래스가 바로 객체로 생성돼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콜 클래스는 굳이 이 안에 구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겠죠. 함수 정의부가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죠? 콜이라는 함수의 정의부는 누구 걸 써요? 항상 벨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객체에 있는 콜 멤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아예 그냥 정의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상 클래스. 그래서 함수 헤더만 존재합니다. 함수의 헤더만 존재하고 함수 정의, 함수가 실제로 하는 일이 기술되어 있는 거 그거는 하위 클래스에서 각자 알아서 구현을 하도록 하는 클래스. 그것을 우리가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가 있는데요. 페어런트 클래스는 함수 헤더만 존재를 해요. 다음에 차일드 클래스 1, 차일드 클래스 2에서 각각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구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소스를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토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토이 클래스가 있고 퍼블릭, 버추얼 보이드, 푸시 버튼이 있어요. 자, 근데 푸시 버튼 한 다음에 함수죠. 함수면 중괄호 이용해서 함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중괄호 정의하지 않고 뭘 대입하고 있어요?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함수 헤더만 정의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헤더만 정의하는 문법은 어떻게 해요? 버추얼 해주고 반환형 해주고 어떻게 함수 이름 해주고 여기다가 어떻게 0을 대입을 해주면 이게 추상 클래스에 존재하는 함수 헤더만 나타낼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토이라는 클래스 장난감이죠. 장난감이라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장난감이라는 객체를 상속을 받아서 로봇 장난감도 만들 거고 오리 장난감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토이를 상속받은 다음에 푸시 버튼을 어떻게 다 여기서 구현을 해줍니다. 만약에 추상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 아래쪽 차일드 클래스에서 푸시 버튼 버추얼 함수인 가상 함수인 푸시 버튼을 구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푸시 버튼을 다시 여기서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카운트 출력 I'm robot 그다음에 I'm dog 다르죠. 푸시 버튼이라는 멤버 함수 이름만 같지 각각의 로봇 토이는 버튼을 누르면 I'm robot이라고 할 거고요. 다음에 오리 장난감은 버튼을 누르면 나는 오리라고 소리가 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요 코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 클래스에서 타입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다 맞춰준 다음에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소스, 첨부되어 있는 소스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시면 아, 초장 클래스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다양성 클래스 객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OOP 프로그램에서 객체 나오면 꼭 객체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양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잘 알아두시고요. C 계열에서만 다양성이 쓰는 게 아니고 OOP 프로그램 자바 쪽도 있죠. 자바 쪽에서도 다양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쓰고요. 다양성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데 이런 가상함수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쓰는 방법으로 직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